자, 지난 영상에서는 기초 회귀 분석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단순 회귀 분석, 독립 변수가 하나이고 종속 변수가 하나인 단순 회귀 분석과 다중 회귀 분석 또는 중다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 독립 변수가 두 개 이상 그리고 종속 변수가 하나인 회귀 분석을 SPSS로 실시를 해봤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단계적 회귀 분석 그리고 우리 심리상담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는 위계적 회귀 분석을 SPSS로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회귀 분석을 하는 거는 SPSS에서 메뉴가 똑같습니다. 분석에서 회귀 분석으로 가서 이제 마찬가지로 선형 회귀 분석에서 필요한 변수를 지정하게 되는 그 대화창이 올라오게 되는데, 종속 변수에다가는 학교생활 적응을 넣고 독립 변수로는 이전 영상과 마찬가지로 아버지 애착, 어머니 애착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확인해 볼 텐데, 이렇게 독립 변수 하나, 종속 변수 하나로 분석을 하게 되면 단순 회귀 분석이라고 했고, 독립 변수를 하나 더 투입해서 독립 변수가 두 개 이상이 들어가게 되면 다중 회귀 분석이라고 했습니다. 다중 회귀 분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독립 변수가 여러 개가 들어가게 되는데, 단계적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이 독립 변수를 어떤 순서로 어떤 방법으로 투입을 할 건가를 결정해서 그 투입하는 방법에 따라서 회귀 분석을 진행하는 것을 단계적 회귀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독립 변수를 투입하는 방법은 이 독립 변수 밑에 보면은 방법이라고 있고,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는 엔터 내지는 입력이라고 디폴트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탭을 눌러보면 엔터, 단계적, 제거, 후진, 전진 이렇게 해가지고 5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엔터라고 되어 있는 거, 입력이라고 이제 표시되는 버전도 있습니다. 입력이라고 하는 경우는 이 투입하는 독립 변수를 모두 다 한꺼번에 투입을 해서 회귀 모형을 추정하는 방법을 입력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강제로, 그러니까 이 독립 변수의 영향력이 있건 없건을 떠나서 연구자가 여기다 투입하게 되면 강제로 다 들어가서 한 번에 그 회귀 모형을 추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의미하지 않은 변수라고 하더라도 그 해당 변수에 대한 정보가 모두 결과값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엔터 내지는 입력법으로 표시되는 방법이고, 두 번째 단계법이라는 거는 회귀 분석에 투입되는 독립 변수들 가운데 설명력이 가장 높은 변수들로 회귀 모형을 구성하는 방법을 단계 선택 내지는 단계적 방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종속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변수부터 투입을 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편상관관계가 있는 변수를 투입하고, 그런 다음에 각 단계별로 그 설명력이 높은 변수에 대한 유의성 검증을 실시해서 유의하지 않은 독립 변수는 제거되게 그렇게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방법이 요 단계적 내지는 단계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요 제거라는 거는 회귀 분석을 실시하면서 연구자가 지정하는 독립 변수는 처음부터 아예 제거하고 회귀 모형을 추정하는 것을 제거법이라고 하고, 후진법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연구자가 투입한 독립 변수를 다 이렇게 투입을 합니다. 다 투입을 하지만 이 SPSS가 계산을 통해서 통계적 기준에 따라서 중요도가 낮은 독립 변수를 순차적으로 얘가 자동적으로 제거를 해 나가고, 더 이상 제거할 필요가 없을 때, 그러니까 남아있는 독립 변수들 중에 통계 기준치 이상인 것들만 남아있을 때 제거가 중단되게 되고, 이 남아있는 독립 변수들만 가지고 이 회귀 모형을 추정하게 되는 방법을 후진법이라고. 그리고 이 전진법이라는 거는 이 후진법이랑은 뭐 반대되겠죠. 그래서 회귀 모형을 추정할 때 일단 독립 변수를 모두 포함해 가지고 추정을 하고, 그다음에 통계적 기준에 따라서 중요도가 가장 높은 변수부터 하나씩 추가해 가면서 이 회귀 모형을 추정하다가 더 이상 중요한 변수가 없을 때 이 추가하는 것을 중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후진법과는 반대라고 할 수 있는데, 후진법은 낮은 중요도를 제거하는 방법이고, 전진법은 높은 중요도를 갖는 독립 변수를
추가하는 회귀 분석 방법이다라고 그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단계적 회귀 분석이라는 거는 지금 이게 쭉 독립변수가 여러 개가 있다고 한다면 독립변수를 투입할지 또는 투입하지 말아야 될지, 어떠한 방법으로 독립변수를 투입해야 될지와 같이 독립변수의 투입 방법을 고려해서 이 회귀 모형을 분석을 하고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방법을 단계적 회귀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방법에 대해서는 다 소개를 했고, 각각의 방법별로 이 회귀 분석을 하는 법은 이 방법에서 해당 분석법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하면 단계적 회귀 분석, 해당 독립변수 투입 방법에 따른 회귀 분석을 진행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후진법으로 한번 선택을 해서 해봤는데, 일단 투입된 독립변수는 어머니의 짝과 아버지의 짝 둘 다가 들어갔고, 종속변수는 학교생활 적응이다라는 것을 첫 번째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고, 모형 요약을 보면 일단 이 모형은, 이 분선 분석이랑 모형 요약을 보면 이 회귀 모형은 유의미한 걸로, 독립변수가 득에 들어가는 이 회귀 모형은 유의미한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됐고, 그리고 설명량은 R제곱, 설명량은 0.288, 그리고 조정된 R제곱값은 0.275. 이 조정된 R제곱값이라는 거는 문항수라던가 N수라던가 이런 거를 고려해서 조정한 R 스퀘어 값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수를 보면 지금 개수값에 대해서도 이 t값이 모두 유의 수준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버지 애착이나 어머니 애착이나 그렇게 확인이 돼 있고, 둘 다 설명량이나 중요도가 있다고 SPSS가 판단을 해서 지금 보면은 후진법에 의해서 제거된 변수는 없는 거죠. 제거된 변수는 없는 걸로 그렇게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진법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전진법은 아까 설명한 대로 종속변수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부터 모형에 포함시키고, 더 이상 추가할 만한 그 중요도를 갖는 독립변수가 없을 때는 변수 선택을 중단하고 분석을 하는 것을 전진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전진법으로 한번 해보면 지금 후진법과는 약간 결과가 다르죠. 후진법은 일단 다 투입하고 중요도가 낮은 기준에 비해서 중요도가 낮은 거를 제거하는 식으로 제거한 이후에 이제 최종적인 분석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 후진법에서는 지금 제거된 변수가 없어요. 두 독립 변수가 다 포함이 됐고, 이 전진법으로 이제 투입을 해보니까 일단 첫 번째 모형에서는 어머니 애착이 먼저 투입이 됐네요. 어머니 애착이 먼저 투입이 되고, 어머니 애착만 투입을 했을 때 R제곱값이 0.238이었고, 이제 어머니 애착과 아버지 애착이 같이 들어갔을 때는 0.288 해가지고 약간의 증가가 나타났죠. 약간 그 R제곱값이 증가된 게 나오고, 그리고 유의 수준 모두 유의미한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는데, SPSS에서는 요 순서대로 투입했을 때 어머니 애착, 아버지 애착 이렇게 순서대로 넣었을 때 아버지 애착의 중요도가 적다고 판단이 돼서 이 모형의 예측 변수로 이 엄마 애착, 어머니 애착만 채택을 하고 이 아버지 애착은 제외된 걸로, 제외시킨 걸로 이렇게 이제 결과가 후진법과는 약간 상이하게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각 그 독립 변수를 투입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 회귀 분석 결과가 약간씩 상이하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알아볼 방법이 위계적 회귀 분석인데, 보통 우리 심리 상담 분야에서 많이 수행을 하는 회귀 분석법이 되고, 조절 효과 분석에서 위계적 회귀 분석을 활용해서 조절 효과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일단 위계적 회귀 분석이 기존의 단계적 회귀 분석과 다른 점은 독립 변수를 투입하는 순서가 이미 연구자에 의해서 결정돼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연구자가 임의로 독립 변수의 투입 순서를 정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선행 연구라던가 경험적 근거를 바탕으로 영향력이 큰 변수를 하나씩 투입해 가면서 독립 변수들 가운데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는 무엇이고 가장 작은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는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이 위계적 회귀 분석입니다. 그래서 위계적 회귀 분석을 하는 방법은 일단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애착하면은 일반적으로 주 양육자가 어머니가 되니까 어머님의 영향력이 어머니 애착의 영향력이 더 클 것으로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위계적 분석에서는 첫 번째 단계에서는 어머니 애착을 먼저 넣고 그리고 두 번째 투입할 독립 변수로 아버지 애착인데 고때 이제 그 위계적 회귀 분석에서 이 변수를 투입하는 방법은 기존 디폴트로 나와 있는 입력으로 놔두고요. 요 블럭에서 다음으로 누른 다음에 아버지 애착 투입할 독립 변수를 넣어주게 되면 이게 이제 그 연구자가 가정한 순서대로 독립 변수를 투입해서 회귀 모형을 분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를 확인해 보면 일단 이제 투입된 변수가 모형 1에서는 어머니 애착, 모형 2에서는 아버지 애착이 투입됐다라고 그렇게 이제 확인이 되고 있고 제거된 변수는 별도로 없는 걸로 나타나고 있고 모형 요약을 보면 그 설명량 R 제곱이 0.238에서 아버지 애착을 투입하니까 0.288이 됐다. 그렇죠? 그래서 이 R 제곱 변화량에 대해서도 확인이 되고 있고 지금 R 제곱 설명량이 아버지 애착이 들어가니까 0.049만큼이 증가된 거를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유의 수준 변화량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유의 수준은 두 모형 모두 유의미한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수 같은 경우도 뭐 이제 순서대로 투입했을 때 각각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개수의 유의 수준 t값이 유의 수준 범위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결과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외된 변수라는 얘기는 뭐냐면 모형 1을 분석할 때는 아버지 애착이라는 독립 변수를 제외하고 어머니 애착만으로 분석을 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위계적 회귀 분석을 하는 방법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지요. 회귀 모형에 가서 요 블럭을 이렇게 다음으로 가서 추가로 투입할 독립 변수를 지정을 해서 여기다가 포함을 시키면 위계적 분석을 수행해 볼 수 있습니다. 위계적 분석을 수행하는 방법에서 금방은 지금 보면은 첫 번째 모형 1에서는 어머니 애착을 넣고 모형 2에서는 또 어떤 그 책에 보면 어머니 애착을 넣은 이후에 아버지 애착을 이렇게 넣는 걸로 이게 이제 우리가 사전에 가정한 순서잖아요. 이렇게 투입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 결과는 똑같습니다. 보면은 어머니 애착 1단계 모형에서는 어머니 애착, 2단계에서는 어머니 애착과 아버지 애착 이렇게 순서대로 투입했다. 그래서 이 나오고 있는 모형 요약이나 분산 분석의 결과나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렇죠? 이 개수도 이제 1단계에서 투입했던 어머니 애착을 추가시켰을 뿐 사실 결과에는 큰 차이가 없죠. 결과는 동일하고 그리고 제외된 변수에 대한 설명도 굳이 블록 2에서 1단계에 투입한 독립 변수를 포함시키지 않아도 결과가 똑같기 때문에 뭐 그 앞 단계에서 이전 단계에서 투입한 독립 변수를 굳이 블럭에 포함시키지 않고 분석을 진행을 해도 되겠습니다. 이 위계적 회귀 분석은 우리가 이제 다음 영상에서 보게 되는 그 조절 효과 분석에 이 위계적 회귀 분석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회귀 분석을 할 때 보통 이 변수 간에 이제 관련성이 있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보통 이 회귀 분석을 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보통은 이 공선성에 대해서 확인을 하게 되죠. 서로 변수 간의 상관이 높아서 관련성이 높아서 이제 그 결과에 어떤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건데 그리고 공선성 진단 결과가 나오죠. 그렇죠? 여기 공선성 통계가 나오는데 VIF가 10보다 작으면 공선성이 없는 걸로 보기 때문에 특별히 이 분석에는 공선성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걸로 그렇게 확인할 수 있고 이 공선성 진단에서도 고유값 옆에 있는 요 조건 지수가 15보다 작으면 다중 공선성이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확인을 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약간 거의 15 근처 가까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공선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평균 중심화라는 거를 하게 되는데 그 평균 중심화에 대해서도 다음 그 고급 회귀 분석식 영상에서
같이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